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견을 바탕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니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어떻게 하면 탈락할 수가 있나요? 탈락 조건이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재산에 변화가 있으면 수급자와 차상위가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는 한 번 선정이 되었다고 이것이 영원히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마다 소득, 재산 등을 계속 조사를 해서 이 기준이 충족이 될 때만 지원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재산이 이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넘어가게 되면 부합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수급자와 차상위에서 탈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과 재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수급자를 탈락하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차상위 계층이 탈락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물론 수급자와 차상위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소위 말하는 알바도 일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그것이 엄연히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으로 인해서 그 차상위와 수급자의 기준치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 생계급여 등이 변동이 생기거나 심지어 차상위나 수급자가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직업이 아닌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이 수급자가 조건이 변동되거나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 미리 정말 이 의료비 같은 것이 너무 부담이 지출이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하려고 돈 조금 벌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자격이 정지가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혹은 전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월세를 할 때 월세의 보증금을 높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나 월세를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금액이나 월세 이 보증 금액 역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수급자나 차상위 조건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주택이나 이런 곳에 임차를 들어가거나 혹은 월세 보증금을 높이더라도 수급자나 이런 것들이 중지될 수가 있으니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수급자나 차상위 조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나요? 당연히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예외적인 사항 1톤 생계형 트럭이나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이 아닐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가액은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3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배기량이 예를 들어서 2000cc가 넘어간다. 이런 차량을 구매를 했다라면 무턱대고 그냥 오래된 자동차야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했다가 구매를 했다가도 이것이 자동차가 월 소득으로 환산이 돼버려서 수급자나 차상위 책정이 탈락하거나 혹은 이 중단이 되거나 생계급여 등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탈락을 통지서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막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 먼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조건 등은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1년에 2번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월과 10월에는
전체적으로 이 복지급여 대상자들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받는 이 조건, 복지를 받는 분들은 1년에 2번은 정기적으로 꼭 조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정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 담당 공무원이, 관할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의 변화를 파악해서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탈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전화나 원칙은 이렇게 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통지를 해서 복지급여 중단 대상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계급여 같은 것을 갑자기 중단시켜버리면 정말 이렇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통지를 하고 사유 등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적정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거나 소득재산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수급자나 차상위가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통지서를 받았다 혹은 안내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먼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을 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때 꼭 소명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이 중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내가 왜 탈락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화를 내지 마시고 그 관할 공무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중지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지시킬 권한 역시 기초자치단체, 즉 시청, 구청, 군청의 이 관리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곳에서 관리를 해서 중지를 하게 됩니다. 관리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 직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동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바꿔달라고 해서 왜 내가 이 중단 요건이 되는지 혹은 직접 찾아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 제가 중단이 되는지 이게 사유를 또 설명할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사유를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공무원에게 꼭 신분증 지참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